안녕하십니까, 한석만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 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시험 앞에서 헤매서 재수를 결심한 친구거나 우리 예비 수험생들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분석의 초점은 이 시험이 돌아오는 1년 동안 공부에 어떤 밑거름이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나면 평가원에서는 항상 자신들이 어떤 원칙하에 출제했는지 이걸 밝히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밝힌 두 개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년과 유사하게 출제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관건인데요. 재수생이 30%를 넘어서면서 재학생들한테 상당한 불리함이 예측되고 있었다. 재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출제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저런 말들을 그냥 흘겨듣기 마련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 말을 실제 문제를 다 검토하면서 대비해 봤습니다. 저도 수학 문제에서만큼은 그들이 진실을 말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매우 착하게 정면으로 문제들을 마주해서 우리 수험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생들이 재학생들을 이기는 그 지점은 정형화된, 익숙한, 그러니까 뭔가 찍을 수도 있는 이런 단어들의 친구입니다. 14번이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만점을 노리고 있던 친구들이라 해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충 어떤 직관적인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을 때 완전히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였는데 선제 기억, 니은, 디귿이 없고 그리고 무려 정답이 기억 단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도 다 배제하고 본인의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 시험 앞에서 아무리 본인의 그동안의 어떤 성적이 어떻게 되었건 상관없이 날것 그대로 당신의 어떤 공부가 폭로당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내 실력을 탄탄대로처럼 다지면서 1년을 살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최후에 진짜로 진검승부를 하겠다는 이 마음이 시험 전체를 분석해본 선생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을 꼭 품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분석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통문항 중에 6개 문제를 꼽아왔습니다. 이 6개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2학년 정도 수준에서 그냥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비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리스트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을 대략 30분 안쪽에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한 하나의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분석할 때는 어떤 단원에서 출제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내가 장차에 어떤 단원에 어떻게 주력해야 되는지, 내가 소홀히 한 단원은 무엇인지, 그런 건 없는지, 내가 약한 고리로 생길 수 있는 단원이 뭔지를 분석해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차례차례 따져보면 12번 문제는 적분 문제였습니다. 적분으로 주어진 함수를 해석하는 아주 심플하고 전형적이고 멋있는 문제였습니다. 13번은 그야말로 내신 시험에 나올 법한 역시나 또한 전형적인 문제였습니다. 거듭 제곱 근을 물었습니다. 14번은 미분이 아닌, 적분도 아닌 그냥 극한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14번이 소위 상위권 친구들이 소화하기 쉬운 단원입니다. 그렇죠? 수투에 가면 극한이 있고 미분이 있고 적분이 있습니다. 온 관심은 미분 활용과 적분에 집중됩니다. 단원을 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전할 겁니다.
15번은 수열이었고요. 매우 전형적이었습니다. 21번은 지수로그 함수의 간단한 방정식 결합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22번은 미분이었고요. 네, 저 미분 주제는 어떻게 하면 저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 여유 있게 차근차근 그 상황에 임하면 네, 한순간에 보이고 대략 한 5분 근처에서 그 답을 낼 수도 있었던 주제입니다. 물론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면 선생님이가 그러지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겠는데 오늘 심층 분석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무엇이 포인트인지를 이해하고 나면 금방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이 리스트된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딱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공통문항은 수원하고 수투죠. 그죠? 수원에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있고요. 수투에는 극한, 미분, 적분이 있습니다. 삼각함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5번에 삼각함수의 빈칸 추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올해 무엇이 나올지 선입견을 가지면 망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단원들에서는 고르게 출제되었고요. 물론 12, 13번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이걸 제껴버리면 극한, 수열, 지수로그 함수, 미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분도 사실은 쉬운 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특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공통문항을 구성할 때 출제진들께서 어쨌든 수원, 수투에 고른 안배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고난도 문제에 항상 그런 고른 안배가 벌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 예측 불허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단원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출제될 수 있으니 고르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르게. 이게 원칙적으로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내년 상반기에 분명히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지수로그 함수 너무 쉽다. 극한 별게 아니네. 네, 그러나 다시 하반기로 접어들어서 다시 수능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접어들 때에는 그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쉽다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마저도 고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도 벌어졌습니다. 6월 모의평가 22번 문항이 미분도 아니고 적분도 아니고 함수의 극한이었습니다. 무려 22번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반드시 염두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평의 핵심 두 단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입니다. 요령 전혀 통하지 않는다.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르게, 고르게, 고르게. 이 점을 강조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된 저 문제들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속함수의 팩스가 주어져 있고요. 자연수 각각의 n에 대하여 이 범위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절대값하고 절대값이 같다고 합니다. 완전 상식적으로 절대값 속은 서로 같거나 부호가 반대라는 말입니다. 되시죠? 네, 1 집어넣으면 6괄호에 x에 x 빼기 1입니다. 6괄호에 x 빼기 1, x 빼기 2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저 함수가 차례차례 그려나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은 이 절대값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빼기가 된 채로 이 똑같은 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선택은 선택인데 연속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두 함수를 서로 갈아탈 때 갈아타는 지점이라는 것은 얘네 둘이 교점이 되겠습니다. 교점이 환승지점이 된다는 점. 그렇다면 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습이 우리는 지금 g를 정의할 때 0부터 4까지니까 0에서 1을 거쳐 2 거쳐 3 거쳐 4까지 가는 이 과정을 추구할 것이고
당연히 지금 아래쪽에 이 식에 따르면 최소청에서는 2인, 6인, 2차 함수일 테니까 이런 함수를 선택하겠죠. 다음 구간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위쪽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뒤집힌 모습일 테니까 이 참수 포물선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텐데 노란색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얀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1, 2, 3 지점에서만 갈아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얀색으로 왔다가 노란색으로 왔다가 노란색으로 왔다가 하얀색으로 갈 수도 있고 노랑 하양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 이해가시죠? 이걸 전제로 해서 gx라는 함수를 정했는데 적분간에 지금 변수 x가 들어있으니까 쟤는 하나의 함수가 될 테고 그랬는데 그 다음 찍어봤단 말이죠. 이 지점에서 최소값 제로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 정보는 두 개인 거죠. 그죠? 최소란 말은 어차피 지금 이 함수 자체가 연속함수인데 도함수가 연속이란 말은 함수 자체는 미분가능이기 때문에 최소가 벌어진 그 장면에서 g를 미분해요. 2 대입하면 제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같은 방식대로 g에다가 2 대입하면 역시나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정보는 두 개인데 주의할 점은 하나 더. 이게 지금 최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최소는 극소에 해당하는 값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로인 게 아니고 저는 부호 변화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그 기준이시에 2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네. 부호 변화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계산만 남은 거지 않습니까? 해서 말이죠. 우선 저 함수를 가지고 미분을 해봤습니다. G'X를 찾아봤더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X가 쏙 들어갈 테고 이건 밑에 있으니까 집어넣을 때 빼기를 다시 붙이면 결국 그게 2배의 fx가 되겠습니다. fx는 지금 노랑이 또는 하양이를 선택적으로 끌고 가는 함수인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음으로부터 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 왼쪽 오른쪽 함수의 모습이 왼쪽에서는 밑에서 오고 오른쪽은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돼야 여하튼 이 조건까지가 충족됩니다. 되시죠? 동시에 말이죠. fx의 부호 자체가 g의 G'의 부호이기 때문에 감소하다 증가하는 사태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건 G2가 제로가 그러는데 이를 실제로 대입해보면 여기 2 넣고 그러면 제로인 거니까 0에서 2까지 적분 f 함수를 적분한 거 하고 2에서 4까지 f 함수를 적분한 거 하고 이 결과는 완전히 일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말이죠. 1, 2 구간을 혹은 또 2, 3구간 딱 치워버리면 하나는 아래쪽, 하나는 위쪽에 놓여 있는데 여기까지 적분 결과하고 여기까지 적분 결과가 같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서 위쪽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아래쪽을 선택하고 이렇게 그려야만 이쪽 적분빵, 이쪽 적분빵이 완성되지. 만일 아래쪽을 선택해버리면 이쪽 적분값은 음수로 얘 2배의 넓이가 나올 테고 이쪽은 양수 하나가 있었으니까 절대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건 다 지워버릴 테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아주 예쁜 왠지 사인 함수랑 친구 같은 그런 함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조건을 충족하는 상태를 만들었고 마지막 질문은 2분의 1에서 4까지의 적분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이라는 것은 어차피 여기 대칭 중심 위치일 테고요. 거기서 4까지 적분을 해보면 이 넓이 아까 이 넓이 S라 그러면 이 넓이도 S고 이 넓이는 S고 이건 2분의 1 S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정적분인 거니까 이거는 적분하면 그냥 빵입니다. 그럼 이 적분의 결과가 내가 찾는 답인데 저쪽에는 위쪽으로 절반만 있는 거니까 결국 2분의 3까지 또 자르면 이 적분 결과하고 이 적분 결과는 또 추가될 테니까 빗금친 부분에 저 부분만큼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실제 값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빼야 될 테고요. 우리는 포물선의 넓이를 구할 때 물론 일일이 적분할 수도 있지만 그 공식 6분의 차이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세제곱이라고 해서 그 넓이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취할 점 단 하나. 초고차함수가 지금 6이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요 포물선 넓이의 절반 빼기 값이 될 텐데 초고차함계수 6에다가 6분의 차이가 1인 거니까 이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 2분입니다 해서 구하는 정답.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얘를 읽을 때 얘를 읽고 이 부호 변화에 주목하면서 실제 그 극소 현상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아주 심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 이 쭉 다 써놓았는데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잔수에 대해서 m의 12제곱의 n제곱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에 따르면 이 m이라는 것이 이미 양수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m의 n분의 12제곱이라고 생각하면 요 제곱근까지가 다 완성될 테고 이 결과로 정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수에 대한 상식들을 질문한 건데요. 내려봤더니 2부터 9까지랍니다. 2의 n분의 12제곱, 3의 n분의 12제곱 따위의 값이 정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이상자연수들의 개수를 세야 된답니다. 그럼 2 이상이니까 1이 배제된다는 점, 1은 세지 마세요라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2부터 9까지면 총 8개지 않습니까? 네. 8개를 일일이 다 할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가 소수고요. 3도 소수고 5도 소수인데다가 6은 소수 2개를 곱한 것이고 7도 소수가 되겠습니다. 4라는 수는 2의 거듭제곱수가 되고요. 9라는 수는 3의 거듭제곱수입니다. 8은 2의 거듭 세제곱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3번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격이 같아서 대표적으로 2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그 자리에 2를 집어넣어서 2의 n분의 12제곱인가요? 그럼 당연히 이놈이 자연수, 정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n에 해당하는 녀석은 12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중 1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나요? 10이라는 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인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 하나씩 더하고 곱할 테니까 3 곱하기는 6이 되는데 1이 빠지는 거니까 5개가 되는데 그런 일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번 벌어지는 거니까 총 25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4랑 9를 생각할 때도 그들의 대표 선수는 4라고 생각하면 4는 이미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2의 제곱을 집어넣으면 결국 2의 n분의 24인가요? 이렇게 될 것이고 24라는 수는 3, 8, 24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인 거니까 결국 그때 만족되는 n의 개수를 추적하면 3 더하기 1은 4하고 1 더하기 1인 2를 곱해서 4, 2, 8 빼기 1, 7이 될 테고 그런 일이 2번 벌어질 테니까 7이 1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을 생각해 보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n분의 36제곱이 됩니까? 네. 그렇다면 만족하는 또 n의 개수를 생각할 텐데 36이라는 수는 2의 제곱과 3의 제곱을 평하니까 1식당 3, 3은 9 빼기 1 네, 8하고 14하고 25를 찾아다면 원하는 정답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되죠? 네. 어려운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죠? 망각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망각을 극복하라. 네, 미션이 되겠습니다. 1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의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수능시험 전날 선생님이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기억연대금 문제를 찍는 비법이라는 황당한 영상이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조회수가 막 만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거기 댓글들에 올해 본 영상 중 최고입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이건 그냥
대한민국이 패망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문화적 징후인데요. 물론 그들은 소수파일 것이고 수험생 입장이 돼서 진짜로 14번을 점수를 어쨌든 4점이라도 더 맞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욕망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안 한 채로 거저먹겠다는 이런 태도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출제자들께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간파를 했단 말이죠. 네.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5번 선지가 기억니은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답이 기억만 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부리는 이러저런 어떤 요령들이 그놈의 황당한 유튜버들하고 만나서 이상한 문화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부질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 실력대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HX가 정의되는 장면이 우리가 흔히 보았던 그 모습하고 살짝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색해요. 어색할 때마다 후퇴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읽으세요. 조금만 더 읽으세요. 그러면 그 뜻이 그냥 평범한 어떤 식을 조금 손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 강조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fx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물론 뭐 미분도 가능한 함수입니다. gx를 가봤더니 쉽고 넌 잘 모르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저는 뭐 그래봤는데 말이죠. 아는 거는 아는 건대로 이렇게 그리는데 절대로 이곳에 어떤 그림의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fx라고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함수가 어찌 생겼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려서 대충 통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식의 체계대로 풀겠다는 태도, 주어진 저 문제를 대수적으로 우선 출발하겠다는 태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랑 만나게 되고 그죠? 이러다 봤더니 t가 0 플러스로 간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x좌표 자체가 얘가 0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이건 x 플러스로 가겠죠. 그죠? 그럼 전반부에 있는 요 부분 전부의 식이 쥐거로에 x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x의 오른쪽을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아.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x좌표가 x 플러스 2보다 조금 큰 거니까 쥐가로에 x 플러스 2의 플러스 지점을 본다라고 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자마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얘하고 물론 사실은 얘하고 이들 사이 간격이 여기는 0을 향해 가고 여기는 2를 향해 가서 이거는 x 플러스로 가고 x 플러스 2의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두 칸 간격입니다 해서 두 칸 간격으로 포착되는 g 함수값 두 개를 서로 곱해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하고 1 지점을 경계로 이게 다른 함수를 타고 가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마이너스 1 지점을 경계로 해서 왼쪽 두 칸 마이너스 3 위치를 잡으시고 마이너스 1 그 위치를 잡으시고 1 그 위치를 찍기만 하면 구간이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눴고요. 그때마다마다 이 식을 여러분 다 쓸 수 있습니다. 우선 경계 지점들은 잠깐 두고 경계 아닌 것으로 분석해봤는데 이 왼쪽으로 오면은 결국 x라는 놈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둘 다 y 쿨 x를 따라가요. 그죠? 그럼 한쪽은 x고 한쪽은 x 플러스 2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x가 이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사이에 오게 되면 x는 거기 있는데 x 플러스는 이 사이로 오고 그때 함수는 얘를 따라갈 거니까 거기 구간에는 x 곱하기 f에 x 플러스 2. 그럼 이제부터는 자동이야. 그지? x가 여기 이 구간에 놓인다면 그때 함수값 fx하고 두 칸 오른쪽 함수값 x 플러스 2가 곱해지면 그만입니다. 여기 올 때는 이 직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x에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hx라는 함수 자체가 그냥 그대로 구간에 쭉 다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곳 정확히 1지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너스 1지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너스 3지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값들만 찾으면 결국 hx는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데 기억반에서 묻기를 그중 1지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h의 2를 찾으란 말인데 h를 찾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근원의 식으로 돌아가서 1 대입하고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은 1의 오른쪽, 3의 오른쪽. 사실은 이 식을 정해놓은 상태니까 1 집어넣을, 1 집어넣을. 그럼 G에 1의 오른쪽, 3의 오른쪽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식을 따라가게 생겼습니다. 1의 오른쪽, 여기 어딘가에서 1에 수렴하는 값이 되고 3의 오른쪽 역시나 그냥 3이기 때문에 너의 값은 3입니다. 이렇게 찾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 경험을 하고 나면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이겁니다. 얘가 플러스이고 얘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hx는 어느 경계 지점을 분석할 때마다 사실 오른쪽에서 다가온 우극한이 함수값과 무조건 일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극한이 함수값과 일치한다. 우극한이 함수값과 일치한다. 우극한은 함수값과 항상 일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좌극한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따라서 연속성 여부가 판정된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니은번에서 물음 hx는 연속인가? 이게 질문인데 당장에 나는 1에서의 함수값하고 우극한 값은 이미 3으로 확정된 거니까 1로 가는 좌극한만 생각했지. 근데 그곳에 봤더니 그냥 그 함수예요. 그죠? 그 함수에다가 x 대신 1로 가는 좌극한을 주면은 너는 그냥 3이고 너는 f1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너는 3배의 f1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항함수는 세상에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습니다. 얘랑 얘가 같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려. 그지? 이렇게 해서 가볍게 니은번이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디귿번으로 가봤는데 디귿번을 가봤더니 특별히 G함수를 마이너스부터 1까지 줬단 말은 fx 함수 자체를 주었단 말이고 가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찍고는 감소해서 내려가랍니다. 그 감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하튼 어쨌건 내려가서 이곳에 fx 입장에서는 최소를 찍게 되는데 여기에 선입견이 적당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f는 1에서 최소가 될지 모르겠는데 h는 아직 모르지. 그지? 따져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설. 이제부터 그놈을 찬찬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얘는 그냥 초등학생, 중학생도 다 아는 주제입니다. 음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겠죠? 당연히 이게 지금 몽땅 다 음수인 거니까. 그러면 양수. 양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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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가보면 얘는 음수인데 얘는 양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만큼은 음수가 나오겠지. 그지? 그럼 결국 다른 걸 볼 게 없이 이 구간 마이너스부터 1 구간에서만 분석하면 그만입니다. 이해하시죠? 당장 마이너스 지점을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놈의 우극한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f의 빼기 1 곱하기 1 하면 그만해. 그게 그냥 마이너스이니까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가 찍혔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시작해서 만일에 음수를 취하면서도 이 함수가 증가해 간다면 최소가 있는 것이고 음수를 유지하되 감소해 내려간다면 내려가긴 가되 점은 이곳 이 함수의 우극한으로 이미 3으로 찍혀 있으니까 여기는 구멍을 뻥 뚫어요? 그럼 그때는 최소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 해당하는 그 구간에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확인하면 그만이에요. 됐죠? 그럼 여러분 증감을 따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1번. 역시나 중학생 수준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요 파란색 그래프상의 점이고 얘는 이 하얀색 그래프상에 있는데 처음 출발을 해서 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얘는 음수인데 절대값이 점점 커져가요. 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양수이면서 절대값이 점점
커져요. 느껴지죠?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가면 갈수록 점점 절대값은 커져가는 거니까 음수이면서도 절대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멍 뚫린 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는 존재치 않아 해서 이걸 버리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가 중학생도 도전해 푸는 주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중학생이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은 고등학생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공부가 익숙한 방향으로 오다 보면 저 옛날 게 망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선생님 그러면 고등학교 방법은 안 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고등학교 방법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말이죠. y라고 가정하고 어쨌든 증감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의 미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미분하면 앞쪽 미분 곱하기 뒤쪽 그대로 앞쪽 그대로 뒤쪽 미분 이렇게 될 테고 f'x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이게 지금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음수고 x 플러스 2라는 것은 2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함수값은 양수가 돼 있어요. fx는 여러분 그냥 눈으로 관찰하는 것처럼 얘가 그냥 음수야. 그지? 그렇게 전체가 음수예요. 그러므로 감소합니다 해서 미분을 살짝 동원해서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됐죠? 여러분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야. 그지?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놈의 기억 니은 디귿만 나타나면 뭔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찍어나가는 어떤 방향이 서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포인트는 이 구간에 처음에 절대로 낙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식을 구체화시켜 놓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리해진다. 대단한 시간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어색한 식을 만났어요. 그렇다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에 금방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냥 백지 상태에서 저 문제를 펼쳐놓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네, 사실은 매우 쉽습니다. 생소하게 느껴졌을 따름입니다. 주의를 요한다는 말입니다. 14번이었습니다.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 9월 모의평가의 15번 문제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수열 점화식의 관건은 어디서 출발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열할 것인가, 이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7번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부터 논하는 게 아니고 7번장부터 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겟 9번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7번장에서 시작해서 8번장을 거쳐서 9번장까지 가면 이곳에 타겟이 있는 거니까 금방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번장은 4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점화식을 동원해서 답을 낼 건데 여러분이 봤던 여러 가지 점화식하고 비교해보면 살짝 달라진 것이 이곳에 n번장도 있고 n 플러스 1번장도 있고 n 플러스 2번장이 있어서 앞선 두 항을 가지고 만드는 연산도 있지만 바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로도 이 수열은 만들어지고 가장 이전의 어떤 문제들하고 달라진 점 중에 하나는 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AN이 아니고 n 플러스 1번장을 가지고 판정하라는 요 주제가 주어졌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n 더하기 1번장의 상태가 분석돼야만 그 다음 항에 대한 결정권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장 7번장이 40이잖아요. 그럼 8번장을 결정할 때 당연히 이게 8번장이 되면 얘는 7번장이 되는 거니까 그 7번장의 3배수냐 마냐를 판정하는데 이건 절대로 3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쪽 점화식을 기하고 아래쪽을 니은이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8번장을 찾아가는 과정은 기역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기역을 따라가고 봤더니 7번장하고 6번장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7번장에서 9번장을 향해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점화관계식을 뜯어보니까 6번장이 문제풀이 안에 필요해졌어 해서
6번장의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겁니다. 됐죠? 무슨 처음부터 6번장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네, 요 점화식이 그렇다. 해서 항상 점화식을 볼 때마다 이 첨자 있죠, 첨자 간의 관계식을 찾아야 혼선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어쨌든 3배수냐 마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중학교 상식에 해당합니다. 6번장은 당장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일 수도 있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를 따라서 1번, 2번, 3번의 상황을 여러분이 분석해보면 그때마다 9번장을 찾을 수 있고 찾아낸 9번장 중에 최대와 최소를 찾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요 첨자 간의 관계식을 분석한 후에 요 세 가지 상황으로 리스트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그중 1번의 사태는 말이죠. 얘가 당장 3배수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6번장에서 출발시켜봤다는 얘기입니다. 6번장이 3배수이기 때문에 7번장은 그 6번장이 나누기 3이기 때문에 당장 이 과정에서 니은번 방향의 점화식이 적용되게 되고 그럼 저걸 3으로 나누면 P 자체가 그냥 40이고 P가 40이라는 말은 얘는 그냥 그대로 120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무 쉽네요, 그죠? 네, 넌 3배수가 아니니까 너네들을 더해요. 그럼 8번장은 160이 될 것이고 너도 3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네들을 찾아 더하면 결국 9번장으로 200이라는 네, 수가 하나가 찾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2번만 더하면 정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쪽으로 살짝 옮겨볼까요? 다시 한 번입니다. 7번장에 40이 있었어요. 우리는 8번장을 거쳐서 9번장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6번장을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6번장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었다고 가정해봤습니다. 그럼 당장에 얘네 둘을 찾아 더하면 얘는 3P 더하기 41이 될 것이고 넌 3배수, 넌 안 3배수니까 또 이웃하는 두 항을 더해서 얘는 3P에 더하기 81이라는 숫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P만 정하면 끝인데 그 P는 어찌 정하느냐? 여기서 한 칸 앞을 또 가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장을 찾아봤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얘는 3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네 둘 더해서 얘가 나온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겠지. 그럼 거기를 서로 뺐더니 여기 지금 39에 빼기 3P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3배수가 이 말이야지. 여기는 당장 그 직전이 3배수였던 거고 여기는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 경우를 찾아봤더니 그놈의 직전이 3배수단 말이야. 그러니까 3배수니까 다시 여기 오는 과정에 니은번 점화식을 쓰게 됩니다. 해서 너를 3으로 나눠요. 그럼 13에 빼기 P냐? 그래서 P는 뭔데? P는 너 저리가 4P 너는 이리 와 12 P는 3 그럼 3, 3은 9가 될 테니까 너는 얼마라고? 90이단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 A 9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다 예측되는 거 알겠죠? 네. 7번째는 40인데 6번장이 3P 더하기 이제 2가 된 경우로 가봤습니다. 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은 너무 쉬워요. 그죠? 얘네를 찾아 더하면 3P에 더하기 42가 되는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러분 3배수니까 여기로 넘어갈 때 더하는 게 아니고 얘를 3으로 나눠요. 그럼 P 더하기 3, 1은 3, 3, 4, 12 이게 지금 9번째가 될 것이고 P를 찾으러 가자. 그럼 되돌아가기로 한다. 그지? 5번째를 찾아가봤더니 다시 한번 너는 3배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네들을 더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럼 너에서 너를 뺄 거 아니야? 그럼 38에 빼기 3P 너는 3배수가 아니잖아. 그지? 너도 3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너가 3배수가 아니니까 너의 값은 그 직전 항, 즉 네 번째 항하고 5번째를 더해서 만든 거니까 또 빼란 말이잖아. 그지? 그랬더니 6P에 빼기로 36인가? 그지? 요거 여기서 딱 뺀 거니까 6P에 빼기 36. 그러자마자 6P 빼기 36이 3의 배수니까 이 과정에 또
니은 점화식이 사용됐단 말이죠. 그럼 저걸 3으로 나누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너는 3이 6 빼기 18인가? 이게 될 테고 너 이리 와. OP 너 넘어가. 38. 선생님 맞나요? 일어나요?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12죠. 12. 그러면 OP가 얘가 넘어갔어. 50이 되는 것이고 그럼 P는 얼마라고? 10이 되는 거고 집어넣었더니 24가 되겠습니다. 해서 9번째로 찾아낸 세 개의 숫자가 하나는 200이고 하나는 90이고 하나가 24인 거니까 최대 처수를 찾아가면 224입니다. 해서 여러분 답을 체크하면 이게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되시죠? 네, 수열의 나열하는 주제에서는 출발점을 찾으시고 나열의 방향을 정하는 게 제 1번 포인트고 두 번째는 첨자 사이에 이 관계가 포인트라는 점. 네, 나머지 이 얘기는 중학교 상식이니까 네, 여러분 이미 아는 내용을 거기에 적용시키면 그만했습니다. 15번 했습니다. 15번이 그리 어렵지가 않아, 그죠? 네. 선생님, 다 쉬우면 어떡해? 네. 공부가 확실히 되면 쉬워진답니다.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21번입니다. 익숙하게 보았던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다가 이분 보이시죠? n을 빼요. 절대값을 취해. 그런데 내려가 봤더니 여기마저도 n을 빼고 절대값을 씌운답니다. 저 부분이 완전히 동일한 연산이 되어 있습니다. 음수 쪽에서는 지수를, 양수 쪽에서는 로그를 접어 올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접근 방법에 따르면 진짜로 얘를 그리고 진짜로 얘를 그려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3에 x 더하기 2승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로그 2에 x 더하기 4를 그린 후 이 그림에다가 y 퀄 n을 그린 후 그 위치에서 접어 올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기면 새로운 함수 하나를 생각하고 주어진 fx라는 것은 hx에서 n을 빼고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시나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답이 얻어지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막 왼쪽 오른쪽을 각각 잡아 올려 그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지수함수. 그럼 여기 9인가요? 구멍이 뚫렸습니다. 로그 함수입니다. 네, 참고선 지금 x 이퀄 마이너스 4일 테고요. 0,2인가요? 0,2를 지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뻗어올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 함수도 증가함수고 이 함수도 증가함수이면서 1대1이기 때문에 지금 수평선을 그으면 교점이 2개밖에 안 됩니다. 제시된 질문에 접어 올린 결과로 실근이 4개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아, 얘도 접히고 얘도 접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n이 말이지 이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면 얘가 접혀 올라가다 보면 3개밖에 안 걸려. 그리고 당연히 이보다 크면 되는 거거든. 해서 3인 경우를 잠깐 보여드리면 n이 특별히 3인 순간에 오면 오른쪽에서는 얘가 접혀 올라가서 얘가 4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내려왔다 올라가는 스탑을 하기 때문에 이리 그러면 거기 교점이 2개 있다는 말입니다. 얘는 지금 점근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3에서 접어 올리면 당연히 점근선은 6 위치로 올라갈 텐데 그럼 당연히 그 위치에서 마저도 접히는 꼴이 만들어지고 그때 t를 이 위치점에서 3.5점에서 쭉 그으면 교점 4개가 현실적으로 포착됩니다. 저런 형태의 그림이 되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되시죠? 네.
3, 4, 5, 6, 7, 8까지 줄기차게 되다가 당연히 저기 구멍 뚫린 점이 9기 때문에 만일에 n이 특별히 9가 되면은 오른쪽에서는 이게 접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왼쪽은 그냥 통째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초점이 4개가 나오는 경우는 존재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n에 해당하는 숫자는 3부터 시작해서 8까지입니다. 해서 얘네 총 6개 숫자를 찾아 더하면 될 테고요. 등차 수열꼴이니까 이번에 3 더하기 8 곱하기 6 그럼 저게 얼마지? 33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답입니다. 해서 금방 이 답을 찾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얘를 따로 그리고 얘를 따로 그린 그 모습이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그림이 달린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해서 말이죠. 우리의 공부의 방향이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일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럼 얘를 순식간에 머릿속에 이리 해석해서 한순간에 한 방향에서 다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 이 점 21번입니까? 네, 21번에 강조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면 시간이 상당히 절약될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만큼은 결국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의 흐름을 보고 저거를 일순간에 압축하는 이런 결과까지가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자, 초난도 22번 문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22번의 포커스는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제시된 문제 상단에 fx는 3차 함수라는 최고차함수가 1인 3차 함수라는 구체성을 띤 함수가 등장했고 gx에게는 연속함수라는 그냥 두루뭉술이한 지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태도가 첫 번째로 절실합니다. 언제나 모르는 함수를 아는 함수로부터 구해내는 겁니다. 당장 가본식을 어찌할 것이냐 그 뜻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 말이죠. 이 식을 변형시키기를 g는 현재 모르는 것인데 아는 놈, 아는 놈, 아는 놈인 거니까 f'에 gx를 찾아 정리하면 fx에서 f를 빼요. 나눠요. x 빼기 1로 다만 주의할 점은 지금 현재 써낸 이 식의 정체는 x가 1이지 않을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해석해 나갈 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대략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더 시간을 들이면 완벽하게 정확한 체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장에 궁금해지잖아. 1일 때 어쩔까를 찾아보라. 근데 말이죠. g는 연속함수고 f는 3차함수이기 때문에 f를 미분한 함수도 2차함수로서 미분 가능 연속함수이고 gx가 연속이기 때문에 저들은 연속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f'에 g1을 쓰게 될 때에 이 함수가 연속이다. 요걸 의식하면 문제를 매우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요 말이 괜히 주어진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 가본 조건에 가면은 익숙해, 그지? 익숙해. 시장 너 뭐지? 이런 느낌이 또 와요. 뭔가 저게 합성된 듯한 모습이 되는데 아마도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한테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저런 형태의 식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게 미적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22번의 최고 난도 문제를 만들다 보면 항상 그 구조가 이런 구조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왠지 합성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중에 쫄리지, 포기해 뭐 이런 듯한 얘기인데 그럴 때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그 합성함수 체계의 정신을 가지고 얘를 그냥 통째로 하나의 값이라고 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g라는 함수의 모습을 띠긴 했으나 f의 입장에서는 f'에 들어가는 어떤 x좌표일 뿐이다. f 함수의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의 x좌표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합산수를 만날 때마다 항상 요 사모하기를 주저하지 마실 것. 그러면 여기가 만일 어떤 알파가 된다 해도 알파라고 써서 이걸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이 매우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왔을 때 얘가 그냥 알파일 뿐이고 얘하고 같아지는 F' 알파 지점을 찾는다 이 말이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합성된 꼴을 만날 때마다 항상 속함수를 그냥 어떤 하나의 값으로 해석할 것.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구나 다 해석 가능해요. 그지? 이 식의 뜻이 뭐죠?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잖아요. 얘는 뭐지? 순간 변화율이지. 얘는 뭐지? 그때의 X좌표를 말할 따름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금방 평균값 정리 따위가 연상이 되면서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어떤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찾으면 G란 놈이 결정되겠네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은 다 끝난 겁니다. 결국 3참수를 결정하는데 아래쪽에 봤더니 이렇게 생기면 두 개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미정항이 두 개 생긴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말이고 나번에 그 정체불명의 gx라는 놈에 대해서 gx는 가장 작은 값이 2분의 5이기 때문에 gx라는 놈은 2분의 5 이상입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문제에 접근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당신은 이 상황을 잡혔을 때 제일 처음 뭐 할래?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두르면 이쪽 방향으로 먼저 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속 조건을 찾고 나면 당장 그 극한이 그놈입니다. 여러분이 극한 뭔지 알겠죠? 그래서 F'의 1이 F'의 G1과 같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X좌표가 있는데 그놈하고 1하고 F'1에다가 집어넣으면 F'에다가 집어넣으면 서로 함수값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알다시피 3참수를 미분한 거니까 F'은 2참수일 뿐이고 이 참수에서 어떤 두 개의 X좌표 대입한 결과 값이 같다는 말은 너랑 너가 일치하거나 너랑 나랑 다르긴 다른데 좌우 대칭이 벌어지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해. 그런데 이분께서 워낙 강력한 조건을 주셨어요. gx는 2분의 5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얘는 절대로 1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이 도함수를 찾아 그려보면 f'x라는 초창에서 3인 이차함수를 이렇게 찾아놓고 나면 1에서의 함수값하고 G1이라는 어떤 값에서의 F' 값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되죠? 그렇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차함수의 대칭축 그놈의 자식이 2분의 1 더하기 G1일 뿐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치? 그럼 이렇게 찾은 상태에서 그럼 이제 진짜로 요놈의 의미 추적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1지점에서 벌어진 이 장면이 사실은 매우 쉬운 상태고 그렇게 되면 애초에 있는 3참수는 대략 추론하기를 이런 형태의 그래프이지 않겠나라 생각하고 도함수에서 대칭 중심이라는 것은 원래 함수로 가면 대칭 중심점의 이 위치를 말하고 그런 데서 1은 왼쪽에 있고 G1은 오른쪽에 있는데 이들이 완전히 대칭이기 때문에 이곳에 1이 놓이면 이곳에 G1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1지점에서 내가 접선 하나를 지 그으면 저 말의 뜻이 G1이라는 어느 지점에선가 F함수의 접선하고 완전히 평행선이 됩니다라는 그 의미가 그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 돌파했고 이제 남은 것은 이놈입니다. gx함수는 연속적으로 생겨 먹어야 되고 그러면 최소값이 2분의 5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됐는데
자, 이번에 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쨌건 gx라는 놈은 연속적인 함수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변화되는 상태를 추적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고정된 점이고 x를 변형시키다 보면은 그에 맞춰서 gx의 위치가 결정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투점량이랑 기울기를 찾으시고 걔랑 평행 접선을 찾으시고 접점의 x좌표를 찾으면 그게 곧 gx다 이 말이지. 그치? 해서 x라는 놈을 여러 군데 놓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만한 어딘가에 x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당연히 얘네 둘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요 우변에 있는 이 식과 동일합니다. 저놈하고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즉 저놈과 평행인 접선을 찾아보면은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 왼쪽에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 하나가 놓이면서 이렇게 놓일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gx의 모습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 왼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다 이거. 그럼 g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 있는 건가? x 하나당 g는 하나만 결정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gx의 최소가 절대로 2분의 5 밑으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당장 이쪽일 수밖에 없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연속함수니까 이 점을 포함하면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쪽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논리적으로 그게 타당하냐? 당연하지. 무슨 말이냐면 이 왼쪽 지점에 x를 또 놓아보면 얘랑 연결한 이 직선하고 평행인 순간은 이쪽에도 하나가 생길 것이고 걔랑 평행선이 저 오른쪽으로 와서 요만큼 또 생길 테니까 이곳에도 또 있는데, 만일에 이쪽 방향이 이 함수를 취하게 되면 이게 하염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최소라는 것을 논할 수가 없어요. 인정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지워버리고 이쪽만을 취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최소는 언제냐? 최대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완전히 극단적 임계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극단적 임계 상태란 말은 그 점에서 접선을 걷는데 하필이면 이 접선에 이 접점이 요 오른쪽에 포착되는 이 사태를 말합니다. 즉 얘보다 더 작은 기울기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럼 이 순간, 즉 접선의 말로 어떤 두 점을 찾아서 기울기를 원할 때 기울기의 극단적인 경계값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이 점을 그대로 찍으면 이곳이 g가 취할 수 있는 최소의 위치일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그런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다 간파를 했으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x가 만일 이런 데 찍혔어요. 그럼 여러분 보이죠? 얘를 연결해 평행 접선이 생길 거야. 이런 어딘가에 g가 있는 거예요. 얘가 점점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연결하고 평행 접선이 만들 테니까 그 g의 위치는 그래프상의 이 점을 따라가면서 x좌표가 될 테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되지? 그러다가 여기까지는 왔어,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쫙 gx의 흐름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만일에 x가 1이 놓이면 어쩔 것이냐? 그때도 얘를 연결해봐. 당연히 얘랑 평행인 접선이 생겨야 되는데 얘 기울기보다 커지기 때문에 살짝 오른쪽 이렇게 생기면 어딘가에 접선이 생기면서 이곳에 다시 g가 생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점이 왼쪽 방향으로 움직여 갈 때마다 이 gx는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쭉 가는 이런 변화 상태를 볼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g가 취하는 최소 위치가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찍을 수 있었다면 됐죠? 그러자마자 3차 함수가 다 구현이 됐고 이제 마지막 계산을 하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 그 3차 함수가 가진 이 함수의 특성 중에는 그래프를 추적하다 보면 지금처럼 교점과 접점이 포착되는 사태들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그런 사태마다 항상 연상상의 특징으로 근계수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매우 계산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이 생각을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다 터득하게 돼 있고, 고등학교 3학년
그 공부의 핵심이 그것들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노란색 직선하고 3참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1은 교점이고 2분의 5는 접점이기 때문에 요 대칭 중심점의 위치 자체가 저 세근의 합 1하고 2분의 5하고 또 2분의 5하고 나누기 3 계산 결과 요 분자가 6이 될 거니까 2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이런 말은 대칭 중심 x좌표가 2인 거니까 여기 x좌표가 1이었던 거니까 이번에는 이 방향으로 가서 드디어 G1의 위치를 찾았단 말이지. 나는 얼마라고? 이게 3이단 말이지. 아, 그래서 G1의 값을 찾아냈어요. 그러자마자 3참수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 살짝 되돌아가서 이 조건에가 봤더니 0,-3을 지나야 되고 G1이 아까 3이었지, 그지? 아, F3이 6이에요. 그럼 이 두 개 조건을 적용시키면 fx 함수를 완성시킬 수 있고 완성된 결과에 4 대입하면 정답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fx를 찾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y 콜 ax 더하기 b라 하고 인수정리한 후에 저 앞에서 찾은 f0는 -3, f3은 6을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이를 잠깐 돌아보면 이 그래프상에서도 G1이 3인 거를 내가 찾은 거니까 여기는 2인 거를 찾아낸 거니까 F'X 자체가 확정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그림이니까 초청에서 3이고요. 꼭점의 X좌표가 2인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지? 그럼 당장 fx는 뭐라고 쓸 수 있지? x-2의 세제곱에 kx의 c 이렇게 써내면 fx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0 대입하고 f0. f0가 얼마라고? 0 대입하면 이게 빼기 8인가? 빼기 8 더하기 c. 그럼 c는 8? 아니야, 3 이퀄 3. 살짝 지워요. 이건 다 했던 거니까. c란 녀석이 -3입니까? 네, -3. c는 5. 같은 방식대로 3을 대입해. 3을 대입했더니 1 더하기 3k c는 5로 6이 나오래. 잉? k빵이야? 빵. 집어넣었더니 fx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fx는 x-2의 세제곱에 k는 주로빵 죽였어요. 더하기 5입니다. 그래서 f4를 찾았더니 2의 세제곱 8 더하기 5 13입니다 해서 최종 정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을 내고 보니까 함수가 말이지 이런 함수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죠? 저 그림은 뭐지? 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했듯이 완전히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의 평균 변화를 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 장면을 전제로 해서 쭉 관계식을 추적해온 거니까 이 그림은 맞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던 거잖아, 그지? 아, 실은 F'이 이런 꼴이었는데 K가 죽은 거야. 그래, x축이 실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 그림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x의 세제곱 함수를 평행시킨, 그러니까 2,5냐? 2,5의 대칭 중심을 가졌으며 동시에 말이지 거기서 기울기가 제로인 이런 형태의 함수였고,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도 1이란 놈의 위치가 이 왼쪽 어딘가에 이렇게 놓였고, 그럼에 대해서 대칭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이곳에 G1이라는 놈이 생겼는데 그놈은 3이고, 그러면 그놈의 최소는 뭐냐? 이 접할 때 여기서 접하는 이 장면에 이놈의 x좌표는 2분의 5였습니다. 이렇게 생기면, 네, 실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긴다면 됐죠? 사후에 한 번쯤 꼭 검증해 볼 주제고, 공부를 시작하는, 즉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다음 여기를 거쳐
여기까지 꼭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볼 주제였습니다. 22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문항에 관한 해설 강의를 마치고 저는 선택문항의 해설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령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것, 진검승부하라는 것, 이 점을 가지고 여러분 20일간 수능까지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